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다들 용산 하는데 용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용산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좋고 그 다음에 나도 용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또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용산은 용산민족공원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원래는 이게 미군 기지였는데 미군이 이전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곳을 세계 최대의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곳이 바로 민족공원이 되는 곳입니다. 이 민족공원이 되는 곳을 주변을 보면요, 오른쪽으로는 한남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한남동은 굉장히 비싸죠. 현재 이것도 달동네지만 개발을 통해서 지금 시공사가 평당 7,200만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평당 7,200만원이 얼마냐면요, 평당 7,200만원 곱하기 33평이다 하면은 대략 분양가만 23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한남동에 지금 재개발이 엄청 뜨겁죠. 그리고 민족공원 아래로 보면은 동부이촌동이 있습니다. 이 동부이촌동은 전통 부자들이 많이 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래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뒤쪽으로는 민족공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촌 한강 맨션 아파트가 19억에서 30억을 호가하고 있고요. 지금 1971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83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27억 정도, 그리고 재개발이 끝난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는 이건 신축이죠. 신축인데 25억에서 32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의 왼쪽으로 보면은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과 서울역이 같이 붙어 있고요. 남영역, 숙대 입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업무지구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 여기 보시면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으리으리한 아파트들이 있죠. 이게 용산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가 왼쪽에 보이고요. 이것도 20억, 30억 하고 그 뒤에 있는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아파트도 3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쭉 가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입점을 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모레 퍼시픽이 엄청 큰 사옥을 지어서 또 이렇게 현재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20억, 30억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용산이 너무 다 비싸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오른쪽, 아래쪽, 왼쪽을 설명을 드렸죠. 용산 민족공원에서 지금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후암동이라는 곳입니다. 민족공원에서 북쪽으로 맞닿아 있고요. 이 후암동은 현재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일반 주택가들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되게 낙후된 이런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암동은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지구라고 해서 개발을 지금 예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 민족공원을 둘러싼 사면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될 거예요. 한강뷰를 할 거냐 아니면은 서양으로 민족공원 뷰를 할 거냐. 근데 보나마나 한강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부이촌동 또한 똑같겠죠. 뒤쪽 북향으로 민족공원을 보는 것보다 남향으로 한강뷰를 보는 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겁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민족공원 뷰를 보려면 또 오른쪽으로 동향으로 지어야 되고요. 남향으로 또 한강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한강뷰를 더 많이 볼 겁니다. 실제 만약에 후암동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당연히 남향으로 이 민족공원과 한강뷰를 전부 다 내려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후암동에 민족공원에 맞닿아 있는 이 라인에서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고층 아파트는 막 20층, 30층이 아니라 아마 15층이나 18층이 제한이 될 겁니다. 이 남산 뷰나 여러 가지 그 제한사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층, 18층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고 민족공원을 쫙 내려다보는 이 뷰는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에 저는 후암동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을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본인이 좀 돈이 있다면은, 여유가 있다면은 여기 이태원 앞에 있는 남산 대림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이 남산 대림 아파트는 지금 민족공원과, 여기 보시면 민족공원과 남산의 중간에 있는데요. 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남산도 즐길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민족공원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해방촌도 옆에 붙어 있고요. 유명한 이태원이 우리가 외국인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맛집도 많이 있고 상가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네, 이곳에 지금 뭐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라서 아마 한 10억대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남산 대림 아파트를 보면은 뭐 적은 게 25평이 한 11억, 그 다음에 33평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서 가지고 있으면 아마 재개발이 지금 멀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11억 초반인 것 같은데, 재개발이 가까워 오면은 아마도 가격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한 20억, 30억까지도 갈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에 멋진 아파트가 생기면 민족공원과 가까운 새 아파트로 각광을 받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단지 정보를 보시면 용적률이 106%입니다. 우리가 보통 30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남산 대림 아파트의 3배 정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400세대니까 총 한 1200세대까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원주민들은 아마도 돈을 내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받고, 또는 돈을 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땅 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산 대림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층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허물고 15층, 18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기 뒤에 남산 타워도 보이네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이득을 좀 볼 수 있겠죠. 남산 대림 아파트에서 민족공원이 잘 보일까? 한번 보면은 이쪽이 약간 언덕 쪽이에요. 이렇게 언덕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지금 남산 대림 아파트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언덕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고 있죠. 저기 오른쪽에 멀리 보이는 부분이 민족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충분히 민족공원 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뷰가 있는 것 같은데, 항공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항공뷰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설명하기가 쉽겠네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민족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용산,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동부이촌동,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한남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림 아파트가 여기 용산에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후암동이
자, 색깔을 바꿔서 해드릴게요. 이 빨간색 후암동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뷰를 보시면은 딱 보면 알겠죠. 여기 보면은 후암동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된 재개발이 필요한 단지들이고요. 남산 대림아파트도 되게 낮은 그냥 일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이쪽 바로 여기 용산 민족공원을 내려다보면서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남산 타워가 있는 남산 공원이 있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산에는 호재가 국제 업무단지가 이제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민족공원이 완성되면은 그 용산 주변으로 개발이 엄청 될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 가고 싶어 하게 될 거고요. 한남동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이 경쟁이 붙어서 분양을 비싸게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건설을 맡겨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설계안을 보면은 뭐 미래형 도시처럼 깜짝 놀랄 만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찰서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남의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들 있죠. 그 유명한 학원들조차도 전부 다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그 건설사들이 내세워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이 개발되고 아래 동부 이촌동이 재건축이 들어가서,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재건축을 막는 분위기지만 결국에는 오래되고 노후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되면 거기도 20억, 30억대를 넘어갈 거고요. 용산역이 있는 왼쪽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3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후암동 뒤쪽, 그쪽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민족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금 엄청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들을 좀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안에 좀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남산 대림 아파트도 한 15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뭐 높은 새 아파트로 또 바뀌게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후암동에 매물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한번 저랑 좀 찾아볼게요. 좀 실제 저는 같이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굉장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빌라 주택을 선택하시고요. 빌라 연립을 클릭하시고 매매를 누르시면은 네이버 지도상에 현재 이렇게 개수와 위치와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현재 한남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3구역, 현재 진행이 빠른 3구역이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빌라가 1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땅 지분이 10평인데 16억이니까 대략 평당 1억 5천, 1억 6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남동은 좀 이미 너무 비싸졌고요. 땅값이 지금 평당 1억 6천을 호가하고 있는 겁니다. 1억 5천, 6천. 예전에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개발이 좀 된다고 하니까 매물이 싹 들어가 버렸죠. 저라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이 앞쪽 라인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암동 자체가 뒤쪽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강성 조합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으로 붙으시면은, 앞쪽은 아마 건설사가 그 강성 조합원들한테 땅값을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공원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굉장히 비싸게 팔아도 팔릴 걸 알기 때문에 앞쪽은 진행이 빠를 거예요. 근데 뒤쪽은 아마도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중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뭐 8억. 이거는 이쪽은 좀 안 넘어가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요쪽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억 정도 되고 그 바로 뒤에는 7억 6천인데 거래가 완료됐네요. 11월 중순이니까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매물이 지금 좀 떨어져 있어서 별로 보고 싶진 않은 매물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것도 지금 8억이면은 대지 지분이 11.85평 8억 나누기 11.85평 하면 평당 6,700 정도 되는 거네요. 평당 6,700이면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 투자로 보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 저것도 괜찮은 금액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한남동이 제가 평당 1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차가 10조를 주고 삼성동에 땅을 사신 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10조를 전기차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소차 개발하든지 미래에 투자해야지 왜 땅을 10조를 주고 사느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투자 집단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집단이고요. 삼성동에 10조 주고 산 땅은 평당 4,3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삼성동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물론 그런 땅이 나오지도 않지만 삼성동 대로변, 그 대로변 기준으로 하면 지금 평당 1억 3천, 1억 4천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언뜻 봐도 땅값이 3배 이상 이득을 받죠. 10조를 투자해서 30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0조를 번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한 투자입니다. 그곳 10조를 투자해서 이런 단기간에, 그것도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불렸다는 거는 엄청난 투자죠. 뭘 해도 그만큼 수익률을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땅을 쪼개서 팔아도 됩니다. 그래도 엄청 남겠죠. 이렇게 서울의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10조를 부으면서 살 정도로. 그런데 용산 주변의 땅은 한 번쯤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저는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한남동 너무 비싸죠. 동부이촌동 비쌉니다. 용산역도 비싸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분면 중에서 북쪽에 접해 있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액 투자로 그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매물이 없지만 아마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재개발에 지친 원주민들이 또 조금씩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가 본인이 자금의 여력이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한 10년 정도는 묵혀놔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곳에 싼 빌라, 2억짜리, 3억짜리, 4억짜리 이런 빌라를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나중에는 상업시설은 삼성동이 중심이 되고 거주시설은 용산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한강뷰, 우리가 한강뷰를 굉장히 좋아하죠. 한강뷰 아파트는 전부 다 10억, 15억, 20억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5억짜리 한강뷰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